자, 우리 페이지로 가서 뭐예요? 네 페이지. 여기 한번 펼쳐보시죠. 다시. 93페이지. 괜찮아요? 자, 93페이지 심화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는 경우, 특히 기억, 요게 우리 출제사항이 되니까 또 단독 지문으로 발표 하나 다 주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요거하고 차이점. 요 사례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는 갑에서 어디로 갔어요? 얼병으로 갔죠. 요거는 어디로 갔어요? 갑에서 갑을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소유예요? 단독 소유고, 요거는 공유죠. 요것도 단독 소유도 공유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어요. 있죠.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갑에서 얼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갑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했어야 하면서요. 됐죠? 소유권,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일부 이전 등기. 우리 법무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뭐의 변동을 가져? 지분의 변동. 이게 이제 과거에 공법 교수님이 와이프하고 지분 변동을 시킨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이제 공법, 우리 공법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공법 선생님.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공인중개사 뭐예요? 뭐 35년 차인데, 올해 35년 차. 뭐 성격도 다 알고, 집안 사정도 다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법 선생님, 내가 다 뭐 탐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랑 좀 분할하기 전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놔야 돼요. 이거는 갑에서 얼병으로 가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야. 정보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뭐예요? 지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 이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어때? 이걸 말아요.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앞에 소유권, 부자로 원칙만. 권리죠. 권리 일부는 뭐라고 그래요? 지분.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걸 찾아서 간다고. 그러면 지분을 찾아서. 그러면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죠. 기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만약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기록할 수 있다. 그때 X. 그렇죠?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거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지분.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리온에 관해서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압류 과처분. 요거 한번 좀 찾아봐요. 갱리 개시 결정 등기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요거는 뭐 머릿속에 다 끔딱지처럼 붙여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자, 부동산 일부. 다음 부동산 뭐예요? 전부, 그렇죠. 전부. 자, 권리 일부, 그렇죠. 권리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야. 자, 그러면 이제 용익 권능, 그러면 사용과 수익 권능이죠. 용익 권능. 그 다음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 처분 권능.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져요. 자, 용익권능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어요. 요거는 X, 요거는 O, 그렇죠. 처분 권능은 뭐예요? X, O,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XO, XO. 근데 맨날 시험장 가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O하고 X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OO, XO, XO, OO, 그 다음에 XO, XO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요건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무슨 선생이었어요? 박사 선생이었어. 모든 요약집을 박사로 썼어. 그리고 기초모의 모의고사도 전부 전국 모의고사 EBS라든지 방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박사 문제로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담당자가. 교수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내라고. 세법까지 12문제에서 16문제에서 세법도 8문제. 그럼 봐봐요. 공시 24문제에다가 뭐예요? 24문제에다가 8문제니까 32문제가 박스 문제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감당할 수 있냐고. 그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동안 뭘 입수를 했나?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금은 고착화됐어요. 몇 문제? 40문제 중에 30%가 박스 문제예요. 그래서 4, 32, 그래서 12문제 이상이 박스 문제거든. 그전에는 한두 문제 출제되다가, 그러니까 요거,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당연히, 봐봐요.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갱매, 개시 결정, 공통자분. 요거. 처분 권능이 있잖아. 그러면 부동산 일부는 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봐봐요. 권리의 일부는 뭐라고 그래요? 지분이죠. 본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되는 이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갱매, 개시 결정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분이라도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분이라도 특히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조심할 게 있어요. 앞에 꼭 확인할 게 있어. 여기다 주의라고 하나 딱 써놔요. 주의. 자, 주의를 하나 써놓는데 뭐냐? 자, 공유지분과 합의지분이 있거든. 공유지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뭐 민법 시간에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자, 등기법은 민법하고 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보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만남. 자, 공유와 합의 관계는 뭘까요? 만남만 생각해. 그래서 우연히 만났으면 뭐예요? 공유야. 자, 필연적으로 만났으면 합의야. 합의고. 아니, 이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우연히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약하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어떻게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요 가압류 가처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인적 결합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럼 틈이 있네. 공유 지분은 언제든지 수식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이념적 결합체가 강해, 약해? 강하죠. 그럼 합의 지분 수식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합의와 관련돼서는 무슨 소유예요? 합수적 소유예요. 합수적 소유라고 써봐요. 자,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가 합의거든. 합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선숫자가 돼. 선숫자. 자, 그러면 합수적 소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요런 민법 관점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합의거든. 합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B라는 C라는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전부에 미치죠. 합의 지분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전부 미치기 때문에. 그럼 합의 지분은 자체는 등기할 돼 있어야 안 됐어요? 안 되죠.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합의 지분과 관련돼서 합의 등기 시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OX, X. 전부에 미치는데 뭘 지분을 표시하나. 그러니까 맨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지분.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냐면 물어보지를 않아. 근데 요즘은 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분이라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때 지분이라도 조심할 게 있어요. 공유 지분이냐 합유 지분이냐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저당권 준철하래. 저당권. 여기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저당권. 자 찾아서 이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는 거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요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이에요? 요거죠.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종류예요? 자, 그게 이제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져요?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건으로 나눠지죠. 제한물건. 자, 제한물건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처분 권능이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한물건은 또 용익이야. 그래서 용익물건이야. 용익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이렇게 나오죠. 요 처분 가치를 따지는 게 뭐예요? 담보물건이거든. 그래서 유치권, 뭐예요?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거든.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능력이 필요 없어요. 저당권은 그러면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력을 확보하라고 저당권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일부.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리얼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요거 줄 쳐놔봐요. 요 가등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리얼을 우리가 찾아서 요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요걸 그냥 외우지 말고 요거는 뭘로 연결돼요? 옆에다 놨어요. 이제 오늘 마무리 확실히 해야 돼요. 자,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 출제 가능성은 약간 그래도 덜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번 써봐요. 등기 청구권. 자,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등기 청구권이라고 써봐요. 등기 청구권이라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뭐 몇 종류가 있어? 오늘 보러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 불러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하면 안 돼.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등기 청구권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이 있어. 그래서 채청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일단 실체관계. 자, 등기가 불일치 않고. 그러니까 참 어건의 뭐예요? 명언이죠.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이 나요?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 관계. 어제 목요일날 야간 수업생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난 아직 뭐예요? 장가도 안 가서 뭐예요? 시댁과의 관계도 없어.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장가 한번 가보세요. 또 시댁과 뭐예요? 친정하고 관계가 또 형성이 되거든. 이 관계가 쉽지 않다고.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들어져. 왜 힘들어질까요?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체관계, 민법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의 자, 실소유자. 자, 등기 명의. 자, 실소유자 등기 명의 불일치하는 요거는 물청이야. 그러면 채권과 관련돼서는 채권은 거의 10년의 시효에 걸리죠. 그래서 10년 써놓고 요거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이야. 실소유자 등기 명의 불일치하면 물청이 돼요. 그러면 하나 가르쳐줬으니까 한번 봐봐요. 실체관계, 실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면 뭐예요? 이거는 채청이 돼.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예요? 자, 물청 옆에다 하나 청강이 드는 소리, 말소, 법정.
말소와 법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물청이야. 물청.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 것 주로 뭐예요? 이전하고 설정 이런 단어거든. 설정이거든. 설정.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라고 전제했어요? 순위 버전이죠. 이거 읽어봐요. 실소유자 등기명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어디에다 순위를 확보할 건데 건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최종 가등기 대상이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자. 여기는 설정. 그러면 이제 요거 제일 우리 어려워하는 부분에 등기청구를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말소 법정은 초보자들. 이전과 설정은 뭐예요? 이런 단어들은 최첨이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자, 하나씩 따지는 습관들이에요. 가등기 박스를 딱 쳐놔요. 이제 가등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이전은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이야. 그러니까 채청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일부. 그러면 지분에 대한 이전 청구에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그러면 본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네. 그러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가등기 지난주에 했죠.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거는 요 뭐예요? 93페이지 요 내용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풀고 있어야 제대로. 안 되면 뭐예요? 외워야 되겠지만 이해를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자, 안개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반복의 기술이야. 계속 반복만 해두면 돼. 대통령은 자, 이해하면 뭐에 덜 까먹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면 객관식이면 외워야 돼. 눈 감고 외워야 돼, 눈 뜨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요. 늘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사람은 암기가 안 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히 오늘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자, 니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청구의 가등기. 요 가등기죠. 가등기.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미음과 관련돼서 수령자가 수인의 포괄 유정. 유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유정. 자, 그러면 너무 아깝네요. 사실 저쪽 오늘 구미에서 또 공법 수업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개사법 벌칙 공법 안 해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숙제 검사한다고. 벌칙 2만원. 그렇죠. 싸게는 2만원. 그래서 거기 뭐예요? 저건 통장을 하나 갖다 놨어요. 하나 갖다서 안 해오면. 자, 지우는 순간 싹 집어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등기청구권, 등기점은 뭐가 있다? 물청과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청은 그러면 말소와 법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과 설정. 이거는 뭐다? 채청이야. 채청.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고요. 그러니까 미음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음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잡아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유정. 유정이 뭐예요? 원으로. 유정이는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자주 주제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1회 1번, 32회 1번, 33회 1번.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코드 하나 딱 정해야죠. 유, 제, 보. 맞죠. 유언, 유정, 재단 법인행위, 받아보.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 제, 보 이렇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 유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유 하면 유를 세 번 외치면 돼. 유. 읽어봐요. 유, 그렇죠. 두 번째는 유. 세 번째는 유. 끝났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유는 유언이야. 영어는 유언 집행자야. 집행자. 영어는 유언장이래. 유언장. 유언장을 알아야 이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수인을 보면 유전과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여기 포괄 유전 이제 추천해요. 포괄 유전은 상속하고 똑같아. 의미가. 상속하고 똑같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제대로 해봐요. 자, 포괄 유전은 그러면 봐봐요. 포괄 유전은 그러면 자, 봐봐요. 포괄 유전은 세 사람이 포괄 유전을 받았어. 세 사람이. 그러면 유언장의 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A 지분 나오겠죠. 그러면 A가 쫓아가서 내 지분만큼 등기해 주셔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 B, C 세서 A가 쫓아가서 전원에 뭐 유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소유 관계에서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포괄 유전은 여러 사람이죠. 자, 수인 동그라미 쳐놔요. 여러 사람이. 자, 1인이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 돼야 안 돼? 되죠? 자기 지분. 왜?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포괄 유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자기도 되고 전원에 되기도 되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 1인의 지분은 자기 지분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정에 대해서 유정은 그러면 뭘 들어야 돼?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 유언장, 그렇죠. 유언장. 그러면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요? 포괄 유정. 그 다음에 특정 유정. 그래서 유정은 문제를 풀 때는 포괄이냐, 특정이냐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아? 상속. 그러면 몇 조? 187조. 단sab을 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특정 유정은 뭐하고 같아? 매매와 같아요. 몇 조다? 186조.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럼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은 또 어디에서 논점이에요? 공법에서, 농지법에서. 포괄 유정은 상속이죠. 상속이야, 계약이야? 상속이죠. 그럼 계약이 아니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특정 유정은 뭐하고 같아? 매매. 그러면 농지를 특정 유정해서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자, 점포. 이게 뭐예요? 포괄 유정. 자기 지분도 되고 전원 지분도 되고. 그래서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요 시간 이후로서 자, 점포 여결에 포괄 유정은 자기도 돼야 안 돼. 네, 전원도 돼.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꾸 공부하는 습성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개념부터 끌어오는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치월장에 실력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음과 관련돼서 비읍 있죠? 비읍 찾아봐요. 찾아서 보면 공동상속인 뭐라고 써놨어요? 자, 복수의 가등변자, 일부 가등변자의 지분에 대한 법정지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요걸 알아야 돼. 자,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것부터 출발해.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 가등기, 계약이죠. 건등기, 완결가. 대학 완결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러면 형성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진짜 재밌어, 등기법은. 자,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하등기, 예약이네. 하등기는 예약이거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완결가. 그렇죠. 완결가. 고약자니까 무슨 완결가? 예약 완결가. 형성권이 되죠. 형성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거든.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의 가등기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요. 근데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뭐죠? 복수의 가등기권자 중 잘라요. 일부는 뭐가 같아? 자기거든. 자기 가등기권자의 지분만에 대한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심화수업 요 93페이지는 사진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잘라놓으라고.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이걸 딱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에요. 요거 까먹었다. 오늘 두 번째니까 용서가 돼요. 자, 요거는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계약은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해야 돼. 근데 요 번등기를 가처분을 했어요. 이제 쭉쭉 글씨가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면 요 번등기를 실행하는 게 가등기의 본질론인데 요 번등기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놔서 돼야 안 돼? 안 된다.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러니까 애를 한번 써보라. 애를. 그러니까 가등기 겸 번등기는 예약 완결가. 무슨 건? 형성권이 된다는 거. 하나씩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봅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 요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 줄잖아요. 무슨 건너? 용익, 물건, 해모를 메모를 쳐놔요. 임차권. 자, 잘랐어요. 자,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돼요? 지분.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 왜?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동상증 1인이 상속등기. 요것도 잘 추출되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각 남편도.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지분은 얼마예요? 자, 상속지분은 111이야. 배우자는 0.5를 더 가져요. 근데 이제 세 사람, 아들이야. 그러면 봐봐요. 3분의 1이겠네. 요거 3분의 1이겠네. 요거 3분의 1이죠. 근데 여행이 장남이고 차남이고 삼남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장남이 작아서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세요.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완전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생각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 수인이 공동상승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형이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전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동상승 1인이라는 것은 자기 지분이거든. 그러면 상속전기는 될 수 없다. 전원은 돼요, 안 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자, 그럼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면 활용을 못해. 공동상속인. 각각 을이 있다. 각각 을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나타. 공동상속인이죠. 각각 을이 있는 경우. 읽어봐요. 갑의 지분, 자기 지분만은 신청할 수 없다.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공동상시 1인이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자, 요 디귿과 관련돼서 또 마무리를 적어볼까요? 여기 봐봐요. ABC 세 사람이고요.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할까요? 보전 등기죠. 근데 지분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쫓아가서 내 상속 3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세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보전이네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공인 1인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쫓아가서 전원에 보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심화학습이 엄청나게 출제되는 거야 지금. 요게 이제 네 문제짜리야. 네 문제짜리. 그러면 다시 이제 적어봐서 다시 이제 다 써놨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전부, 자,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자, 용의 권능, 자, 처분 권능,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요걸 우리 박사는 이걸 따지라고.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있어.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부동산 정보, 요거는 되죠. 요거 안 되고, 요것도 되고, 그죠. 요거 되네요. 되게.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분이죠. 그럼 요거는 돼야 안 돼? 안 돼. 요거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권리인 전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근데 출발점은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책에 요걸 쏙 빼면 요거는 다 전부는 다 오니까 요거 빼거나.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이라든지 거의 기본서는 요것만 다 해놨거든. 근데 출발점을 잘 생각해 줘야 돼. 부동산 전부냐,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 일부냐, 권리 전부냐. 요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을 봐봐요. 우리 등기청권 암기할 게 있네. 등기청권은 뭐가 있어요? 채청과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일치할 때, 그렇죠? 일치할 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이제 빼어놓고 바로바로 생각이 나게 돼.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에서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죠. 자, 요거죠. 요게 이제 등기청구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통정회의 표시에서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등기청구권 또 올라야 돼. 자, 물청과 뭐가 있어?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 가보죠. 자, 답이 A가 B한테, 자, 통정을 친하는 사람이 강제 집행을 들어올 것 같으니까 A하고 B하고 짜서 등기를 친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통정의 표시죠.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명의는 B. 일체, 불일체. 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이 아니라고 해요. 물청. 그렇죠? 물청. 그러면 A는 그러면 B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말소 등기를 요구하겠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얼마나 재밌는 자세.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돼, 기초가.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도 모르는 사람한테 통정의 표시에서 또 점유취득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아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제 이제 사진에다 딱 찍어놔요, 카메라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번씩 봐. 그러면 최소 등기법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강론 파트에 가서 각각 우리가 따져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보자. 자,
자, 등기사항이 클릭해서 94페이지 펼쳐봐요. 자, 94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 옆에도 이렇게 써놔봐요. 자,